정다희 씨, 3천만 원짜리 다이아 팔찌가 사라졌습니다. 팔찌가 사라진 시간대에 매장을 비운 사람은 정다희 씨뿐이에요. 보안팀장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옆에 서 있던 이지수 선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팔찌 쪽 유리장 앞에서 계속 서성였다고, 요즘 돈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주변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고, 다음 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3년간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주차 요원으로 근무하던 그분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정다희입니다. 32살이에요. 이 백화점 보석관에서 3년째 일하고 있죠. 계약직으로요.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완전히 무너졌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하셨어요. 동생은 중학생이었고요. 저는 학교가 끝나면 편의점에서, 주말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대학은 못 갔어요. 동생 등록금을 대야 했거든요. 제 꿈보다 동생의 미래가 더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빌린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어요. 제가 쓴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30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백화점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어요. 고졸이라 정규직은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일단 들어가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보석관에 배치됐을 때 정말 떨렸어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들.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저는 그 보석들이 좋았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서 보석 감정 책을 봤어요. 유튜브로 세팅 방법도 배우고, 각 보석의 유래와 의미도 외웠죠. 백화점에 오신 손님께 제대로 설명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사파이어는 9월의 탄생석이에요. 진실과 성실을 상징하죠. 특히 이 컬러는 스리랑카산인데, 빛에 따라 색이 조금씩 달라 보이는 게 매력이랍니다. 손님들께 사파이어의 의미를 설명할 때면 눈이 반짝이시는 게 보였습니다. 손님들은 상세한 제 설명을 좋아하셨죠. 판매 실적도 늘 상위권이었어요. 하지만 동료들은 달랐죠. 고졸이 뭘 안다고 저렇게 설명이 기냐는 소리, 계약직 주제에 손님 독차지한다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이지수 선배가 제일 심했어요. 정규직이고 대졸이고 점장 승진을 노리는 분이었죠.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재고 정리는 매번 제 몫이었고, 마감도 늘 제가 했어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갑더군요.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어차피 계약직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장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주차장에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주차 요원이었습니다. 한우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계셨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차량을 안내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죠. 가끔 제가 고객님께 설명하는 게 유리창 너머로 보였나 봐요. 그분이 저를 보고 계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처음엔 신경 쓰였어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분 표정이 따뜻하더군요. 마치 격려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쳤어요. 주차장 입구에서였죠. 그분이 먼저 오늘도 수고했다고 인사를 건네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주차 요원이 매장 직원한테 먼저 인사를 하시다니요. 저도 얼떨결에 고개를 숙였죠.
그분은 잠시 저를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참 성실하게 일한다고, 손님들 표정 보면 안다고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가슴에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매장에선 늘 무시당하고 계약직이라고 무능력한 사람 취급받았는데 주차요원 할아버지 한 분이 저를 알아봐 주시다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오전부터 매장이 바빴어요. 단골 손님 몇 분이 연달아 오셨거든요. 저번에 봤던 목걸이를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손님이 계셨죠. 전시장 안쪽 금고에서 목걸이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손님은 한참을 보시더니 결국 구매를 결정하셨어요. 300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였죠. 포장을 마치고 계산을 도와드렸습니다. 손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덕분에 좋은 걸 샀다는 말씀에 잘 어울리실 거라고 대답했죠. 손님을 배웅하고 돌아서는데 지수 선배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표정이 묘했어요. 질투 섞인 눈빛이었죠. 또 판매했다며 운이 좋다는 말을 던졌어요. 저는 손님이 마음에 들어 하셔서 다행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고 문을 제대로 잠갔냐고 물었어요. 요새 사고가 많다면서 확인해 보라고 하더군요. 이상했어요. 지수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게요. 하지만 저는 금고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제대로 잠겨 있었죠. 점심시간이 됐어요. 저는 간단히 김밥으로 때우고 매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늘 그랬거든요. 점심시간에 손님이 오시면 다른 직원들이 귀찮아하니까요. 어느덧 오후 3시가 되었어요. 그때 갑자기 보안팀장님이 매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표정이 심각하더군요. 그리곤 뜬금없이 지금 재고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셨죠. 정기점검이라고는 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보안팀장님과 지수 선배가 함께 금고를 열었어요. 하나하나 재고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보안팀장과 지수 선배의 표정이 이상해지더군요. 금고 안에 버젓이 있었던 다이아 팔찌가 없다고 했어요. 재고 목록에 있는 3천만 원짜리 다이아 팔찌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3천만 원짜리 다이아 팔찌가 없다니요? 보안팀장은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 눈빛은 뭔가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았죠.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분명히 금고 안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오늘 누가 금고를 열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지수 선배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오전에 정다희 씨가 목걸이를 꺼낸다고 금고를 열었고 점심시간에 잠깐 정다희 씨 혼자 매장에 있었다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저를 지목하기 위해 준비된 대답 같았죠. 지수 선배 목소리 또한 너무 침착했고요. 지수 선배의 말에 보안팀장은 저에게 팔찌를 본 적 있냐고 물었고 저는 팔찌는 절대 건드리지 않았고 목걸이만 꺼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이상하다며 CCTV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했어요. 그리곤 보안팀장님이 무전기로 뭔가를 지시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1시간 뒤 보안팀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보안팀장님과 지수 선배, 그리고 다른 직원 몇 명이 있었어요.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보안팀장은 대뜸 저에게 CCTV를 확인했는데 팔찌가 사라진 시간대에 매장을 비운 사람은 저뿐이라고 했어요. 저는 화장실에 갔다 온 것밖에 없다고 했지만 꽤 긴 시간 자리를 비운 것 마냥 10분 비운 걸 강조하며 그 사이에 팔찌가 없어졌다고 했죠. 저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 지수 선배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이상한 걸 봤다고요. 보안팀장이 뭘 봤냐고 물으니
제가 팔찌 쪽 유리장 앞에서 계속 서성이며 손으로 유리를 만졌다고 하더군요. 그때 좀 이상하다 싶었다고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저는 단지 유리에 지문이 묻어 있어서 닦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수 선배는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어요. 요즘 돈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 않았냐. 학자금 대출 얘기도 하지 않았냐 하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지만 그냥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라고 가볍게 흘리더군요. 지수 선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하는 말은 모두 날이 잔뜩 선 칼날 같았어요.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죠. 보안팀장님이 다른 직원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뭐 본 거 없냐고요. 그때 옆 매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점심시간에 제 행동이 좀 이상했다고, 뭔가 급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날 점심시간에 간단히 김밥을 먹고 돌아와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왜 저런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옆 매장 직원의 말을 들은 보안팀장님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요. 그리곤 3천만 원짜리 물건이니 일단 경찰에 신고는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제가 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또 말했지만 조사받으면서 밝히라는 말만 돌아왔죠. 다리가 풀렸어요. 경찰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날 저녁 정말로 경찰이 왔습니다. 백화점 보안실에서 간단히 조사를 받았어요. 경찰은 오늘 근무 시간 중에 언제 금고를 열었는지, 팔찌는 본 적 없는지, 다른 누가 금고를 열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물었죠. 저는 최대한 성실하게 답했지만 역시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저를 임의동행했고 경찰서까지 가서 다시 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밤 11시가 넘을 때까지 조사를 받았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물으셨죠. 저는 괜찮다고 답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석관으로 출근하지 말고 오전 10시까지 인사팀으로 오라는 전화였죠. 인사팀에 갔을 때 부장님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어제 사건 때문에 회사에서는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고 판단해서 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다는 거였죠. 오늘부로 퇴사 처리된다고요. 서류를 보는데 눈앞이 캄캄했어요. 계약 해지. 퇴사.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물었지만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도 백화점으로서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는 설명만 돌아왔습니다. 이해해달라고요. 이해요? 무슨 이해를 하라는 거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서류에 사인하고 나왔어요. 곧장 매장으로 가서 개인 물품을 정리했습니다. 3년 동안 모아둔 것들이었죠. 고객님들이 주신 감사카드, 판매 우수 직원 배지, 제가 공부했던 보석 노트. 그런데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었어요. 퇴사하는 마당에 이까짓 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정리도 못했죠. 짐을 다 챙겨서 매장 밖으로 나가려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돌아보니 주차요원 한우진 어르신이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계셨는데 표정이 심각하더군요. 제 이름을 부르며 잠깐 시간을 내줄 수 있냐고 물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퇴사하는 중이라 딱히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답했죠. 그러자 알고 있다며 일부러 찾아왔다고 하셨어요. 그리곤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한우진 어르신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러더군요. 모든 걸 봤다고,
CCTV로 직접 확인했다고.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마음에 되물었어요. 주차 요원이 어떻게 CCTV를 볼 수 있냐고요. 한우진 어르신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 자신은 이 백화점의 사장이라고요. 뭐라고요? 사장님이시라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그분은 백화점 실태를 직접 파악하기 위해서 신분을 숨기고 1년째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주차요원이 사장님이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죠?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우진 어르신은 믿기지 않는 게 당연하겠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본인을 따라와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르신을 따라 백화점 본관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직원용 엘리베이터였죠. 어르신은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최고층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본인의 사무실인데 거기서 모든 걸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최고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복도 끝에 큰 문이 하나 있었죠. 어르신은 카드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거대한 사무실이 나타났어요. 사무실의 한쪽 벽면은 전체가 모니터로 가득 차 있었죠. 어르신은 여기가 본인의 사무실이고 매일 밤 이곳에서 전층 CCTV를 확인한다고 하셨어요. 모니터에는 백화점 곳곳이 실시간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각 매장, 복도, 주차장까지 전부요. 저는 왜 이런 걸 확인하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어르신은 백화점을 운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직원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고객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현장을 모르면 알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의자에 앉으시더니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어요. 그러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보석관 CCTV였어요. 지난 3개월 동안의 영상이 전부 저장되어 있다고 하셨죠. 화면에 제가 보였어요. 고객님께 목걸이를 설명하는 모습이었죠. 어르신은 매일 밤 이 영상들을 보면서 각 매장마다 어떤 직원이 어떻게 일하는지 기록했다며 노트를 펼쳐 보이셨어요. 거기에는 놀랍게도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다희, 보석관, 계약직 3년차, 고객 응대 태도 우수, 판매 실적 상위권, 동료 관계는 원만하지 않으나 본인은 늘 성실하게 근무.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니요. 어르신은 저처럼 진심으로 일하는 직원을 발견했을 때 정말 기뻤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감사하지만 왜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고 있는 이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다고 했죠. 그리곤 그날의 진실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를요. 어르신은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고 또 화면이 바뀌었어요. 모니터 화면에 그날 오후 매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점심을 먹고 돌아온 직후였죠. 잘 보라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화면을 집중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의 저는 매장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지수 선배가 들어왔죠. 잠깐 창고를 다녀오겠다는 말을 하고 뒤쪽 창고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몇 분 뒤 다시 나왔죠. 그런데 지수 선배 손에 뭔가가 들려 있었어요. 어르신에게 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뭐냐고 물었지만 계속 집중해서 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본 화면에서의 지수 선배는 제가 보지 않는 사이 금고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금고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반짝이는 팔찌였어요. 그 3천만 원짜리 다이아 팔찌요.
지수 선배는 팔찌를 재빨리 자기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제 옆으로 돌아왔죠.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손님 상담 자료를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보다 완벽한 증거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르신은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또 다른 화면을 띄워줬어요. 보안팀 사무실이었죠. 화면은 지수 선배가 보안팀장님과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 선배는 보안팀장에게 부탁드린 건 잘 되고 있냐고 물었고, 보안팀장은 물론이라며 저만 내보내면 점장 승진은 확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CCTV는 자기가 잘 편집해 놨으니 걱정하지 말고 이번 달까지만 참으면 된다고 했죠. 편집이요? CCTV를 편집했다고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어르신에게 보안팀장이 진짜 영상을 조작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수 선배가 금고를 여는 장면은 전부 삭제하고 제가 화장실 간 시간만 강조해서 영상을 조작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경찰한테 보여준 영상도 가짜이고 조작된 영상이었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멍했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다니요.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자 질투 때문이라고. 지수 선배는 늘 제 판매 실적을 시샘했다고 하셨어요. 점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는데 계약직인 제가 실적 1위를 차지하니 자존심이 상했던 거라고요. 어르신은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어요. 매장 휴게실이었습니다. 지수 선배와 다른 직원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었죠. 저 때문에 자기들이 다 무능해 보인다. 고졸 주제에 어떻게 저렇게 파냐. 점장님도 정다희만 예뻐하신다. 라는 불평만 가득했어요. 그리고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내보내야 한다고. 지수 언니가 점장 되면 자기들도 편할 거라고 하더군요. 동료들이었어요.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무죄이고 오히려 피해자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해고됐다고 말했죠. 그러나 어르신은 이렇게 증거가 명백하게 있으니 해고 처리된 건 상관없다고. 그건 본인이 다시 바로 잡으면 된다고. 약속하겠다고 확신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나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계약직일 뿐인 저를 왜 도와주시는 건지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냥 계약직이 아니라고 이 백화점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40년 전에 작은 가게 하나로 출발해서 지금의 큰 백화점이 되었지만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요. 초심이 뭐냐고 물었더니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전부라고요. 학벌도 직급도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어르신은 저를 돌아보며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저한테서 그 진심을 본 이후로 매일 밤 CCTV를 보면서 저를 응원했고 언젠가는 이 사람을 꼭 인정해줘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요. 저는 그냥 제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무시당하고 차별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어르신은 다시 자리에 앉아 증거화면을 바라보시면서 저는 억울하게 해고당했는데 범인은 따로 있으니 이제 이 증거로 모든 걸 바로잡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곤 곧 복직될 거라고, 아니 복직보다 더 좋은 제안을 받게 될 테니 기다리라고 하셨죠. 본인이 보장한다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몰랐어요. 하지만 어르신 눈빛이 진지해서 믿고 싶었죠.
일단 집에 가서 쉬고 내일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실을 나올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난 거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줬다는 거요.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어르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본관 대회의실로 10시까지 와달라고 하셨죠. 백화점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경찰차 2대가 주차장에 서 있었거든요. 대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 인사팀 부장님, 보안팀장님, 지수 선배, 그리고 경찰 2분이었죠. 지수 선배가 저를 보더니 왜 여기 있냐며 당황한 표정으로 묻더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저를 발견하고는 손짓으로 제 자리를 가리키셨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바라본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주차요원 유니폼이 아닌 정장을 입고 계셨거든요. 자리가 모두 메워지자 어르신은 먼저 자신의 신분을 밝히셨습니다. 이 백화점의 사장 한우진이라고요. 보안팀장과 지수 선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주차요원이 사장님이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회의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어르신은 말씀을 이어나갔습니다. 지난 1년간 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차요원으로 위장 근무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고 그 중 하나가 보석관에서 일어난 절도 사건이라고 하셨어요. 어르신은 노트북을 켰고 대형 스크린에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편집되지 않은 그날의 실제 영상, 즉 원본이라고 하셨어요. 화면에는 매장이 보였습니다. 제가 의자에 앉아 있고 지수 선배가 들어오는 장면이었죠. 어르신은 모두에게 곧 나올 영상을 집중해서 보라고 말했어요. 잠시 후 지수 선배가 금고를 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팔찌를 꺼내 가방에 넣는 모습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지수 선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라고, 자기가 그런 적 없다고 소리쳤죠. 어르신은 이 영상은 절대 편집되지 않은 원본이며 오히려 경찰에 제출된 영상이 조작된 거라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조작된 영상은 보안팀장이 편집했다는 사실도요. 보안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은 보안팀장을 바라보며 당신의 컴퓨터에서 편집 프로그램 사용 기록이 전부 나왔고 편집된 파일도 복구했으니 증거는 충분하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경찰 중 한 분이 일어났습니다. 이 영상을 가져가도 되겠냐고 물었고 어르신은 이미 USB에 담아뒀다며 USB를 건네셨어요. 그리고 추가 증거도 있다고 하시며 다른 영상을 재생하셨습니다. 제가 미리 보았던 보안팀 사무실에서 지수 선배와 보안팀장이 대화하는 장면이었죠. 저만 내보내면 점장 승진은 확정이라는 말, CCTV는 잘 편집해놨으니 걱정 말라는 말이 그대로 들렸습니다. 지수 선배가 주저앉았어요. 아니라고 부인하기 바빴죠. 부인하는 지수 선배에게 어르신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동료를 범인으로 몰아서 해고시킨 후 본인이 점장되려고 그랬냐며 팔찌는 어디 있냐고 강하게 물었죠. 그러자 지수 선배는 그제서야 집에 있다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경찰관들과 동행하여 지금 당장 가져오라고 소리쳤고 경찰 한 분이 지수 선배와 함께 회의실을 나갔어요. 남은 경찰관이 보안팀장에게도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지수 선배한테 부탁받은 것뿐이라고 변명을 늘어놓았고 그것 또한 공범이라며 보안팀장도 끌려나갔어요. 회의실에는 어르신과 인사팀 부장님,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어르신은 부장님께 저희 해고 건을 즉시 철회하고 정규직 전환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하셨어요. 부장님은 알겠다며 고개를 숙였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어르신은 저를 바라보시며 많이 힘들었냐고 물으셨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하니 억울하게 범인 취급받고 해고까지 당했는데 어떻게 괜찮겠냐며 이 모든 게 다 본인의 책임이라고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사장님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지만 어르신은 본인이 더 일찍 나섰어야 제가 덜 힘들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셨죠. 어르신은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죠. 사장실에만 앉아 있으면 보고서에는 좋은 말만 올라오기 때문에 현장을 전혀 알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진짜 문제는 숨겨지게 되다 보니 매일 밤 CCTV를 보면서 이 백화점의 문제들을 기록하고 직원들 간의 갈등, 불공정한 대우, 고객 응대 태도까지 전부 확인해야 했다고 하셨어요. 주차 요원으로 위장해서 직접 내려온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하셨죠. 그러던 중 저를 발견했던 거고요.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봤고 보석을 설명할 때의 눈빛, 고객이 기뻐하실 때의 표정, 전부 진짜인 게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요즘 그런 직원을 찾기가 정말 어렵다고 모두들 월급만큼만 일하려고 하는데 저는 달랐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저는 그냥 제 일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답했죠. 그러자 어르신은 그게 중요한 거라고 일을 좋아하는 사람,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백화점이 산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저를 지켜봤기 때문에 팔찌가 사라졌을 때 제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았다고도요. 1시간 뒤 경찰이 돌아왔어요. 지수 선배와 함께였죠. 지수 선배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팔찌를 회수했다는 말과 함께 경찰관이 팔찌를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3천만 원짜리 다이아 팔찌였죠.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수 선배는 절도 및 무고죄로 입건하고 보안팀장도 증거인멸 및 직권남용으로 함께 입건한다고 했어요. 지수 선배는 자기가 잘못했으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빌었어요. 하지만 어르신은 단호했습니다. 동료를 함정에 빠뜨린 죄는 가볍지 않으니 법대로 하라고 하셨죠. 지수 선배와 보안팀장은 경찰에 연행됐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움보다는 허탈함이었어요.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요? 3일 뒤 백화점 전 직원 조회가 있었어요. 대강당에 모든 직원이 모였죠. 어르신이 단상에 올라가셨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이렇게 모았다고 하셨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먼저 사과드릴 게 있다며 최근 보석관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어르신은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셨어요. 지수 선배가 팔찌를 훔쳤고 보안팀장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까지요. 그리고 억울하게 해고당한 직원이 있다며 저희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제 이름이 불리자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정다희 직원은 아무 잘못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였으며 회사를 대표해서 정식으로 사과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곤 제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사과를 하시다니요. 고개를 드시자마자 저더러 앞으로 나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라갔어요. 정다희 직원의 해고는 즉시 철회된다고, 그리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직원들 표정은 다양했죠. 놀란 사람,
기뻐하는 사람, 어색해하는 사람까지요. 그리고 저를 보석관 점장으로 임명한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점장이요? 저를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계약직이었던 제가 점장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들이었죠. 어르신은 지난 3년간 제가 우수한 판매 실적과 고객 응대로 인정받았다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일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점장이 돼야 한다고요. 어르신은 제 손을 잡으시면서 축하한다며 점장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죠. 조회가 끝나고 매장으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손에 꽃다발과 편지를 들고요. 제가 점장이 된 걸 기뻐하시면서 축하해 주셨어요. 제가 있어 이 백화점에 오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손님 한 분이 편지를 건네셨어요. 다 같이 쓴 거라고 하시더군요. 편지를 펼쳤을 때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대해줘서 감사하다고, 제 덕분에 보석 쇼핑이 즐거웠다고, 앞으로도 계속 이 매장에 오겠다고, 점장님 되신 거 정말 축하드린다고 적혀 있었어요. 10명이 넘는 손님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저는 손님들 한 분 한 분 안아드렸어요. 그날 저녁 어르신은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점장님이라고 부르시더군요. 아직 어색하다고 답했더니 곧 익숙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앉으니 차를 한 잔 따라주시면서 본인이 왜 주차요원으로 위장 근무를 했는지 아냐고 물으셨죠. 저는 현장 실태를 파악하시기 위해 하시지 않았냐고 되물었더니 그 이유도 맞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창밖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백화점을 운영한 지 40년이나 되었지만 처음에는 작은 가게에 불과했던 터라 그때는 손님 한 분 한 분 본인이 직접 응대하며 이렇게 규모가 큰 백화점으로 키웠는데 어느 날 백화점 직원들 표정에서 진심이 사라지고 있는 걸 본 순간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현장으로 내려왔고 그때부터 매일 밤 CCTV를 돌려보면서 기록하게 되셨다고요. 힘드셨겠다고 말했더니 힘들었지만 저를 발견했을 때 희망이 생겼고 이런 직원이 아직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어르신은 노트를 꺼내셨어요. 제 이름이 적힌 그 노트였죠. 이 노트 안에 저에 대한 기록이 전부 있다고 하셨습니다. 노트를 펼쳐 보이셨어요. 날짜별로 제 근무 태도, 고객 응대, 판매 실적이 상세히 적혀 있었죠. 이렇게까지 하셨다니 놀라웠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진짜를 찾을 수 있다고, 학벌이나 직급은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노트를 덮으셨어요. 그리곤 앞으로는 저에게 보석관을 이끌어 달라고, 다른 직원들한테도 진심이 뭔지 보여달라고 하셨죠.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물었더니 잘할 거라고 이미 하고 있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정말 점장이 된 거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렇다고 답했죠.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딸 정말 대견하다고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보석관 점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하지만 지금은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매장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고객님께 진심으로 대하죠. 그래서인지 판매 실적도 저번 달보다 20% 올랐다고 했어요. 직원들을 격려하며 함께 일하는 지금 이 순간이 즐겁습니다. 더 이상 계약직이라고 무시받지 않아요. 어르신은 이제 주차요원이 아니에요. 사장실로 돌아가셨죠.
하지만 가끔 매장에 내려오셔서 직원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잘하고 있다고. 그럴 때마다 사장님 덕분이라고 답하면 아니라고 제 진심 덕분이라고 하시죠.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오셨어요. 선물이라며 뭔가를 건네셨죠. 딸이 그린 제 그림이라고 하셨어요. 편지에는 어린아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다이 이모는 우리 엄마를 항상 웃게 해줘서 고맙다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해지다니요. 그날 퇴근길에 어르신을 우연히 만났어요. 주차장에서였죠. 퇴근하시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저더러도 퇴근하냐고 물으셨어요. 저 또한 퇴근하는 중이라고, 오늘 정말 바빴다고 답했죠. 어르신은 바쁜 게 좋은 거라고, 그만큼 손님이 많다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곤 주차장을 둘러보셨어요. 여기서 1년간 주차요원으로 일했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때가 많이 생각나시냐고 물었더니 매일 매장 유리창 너머로 고객들을 대하는 저를 봤던 게 늘 생각이 난다고 하셨어요. 그리곤 계속 그 진심 잃지 말라고, 그게 저희 가장 큰 무기라고 하시면서 어르신은 차에 오르셨어요. 저는 활짝 웃으며 꼭 약속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차는 출발했고 차가 떠나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결국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던 그날, 저는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심은 통하더군요. 한우진 어르신은 1년 동안 저를 지켜보셨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되어주셨으니까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동생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장학금을 받았다고, 제 덕분이라고, 사랑한다고요. 미소가 지어졌어요. 제가 힘들게 일한 이유였죠. 동생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참 많더군요. 아버지께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보고 계시냐고, 제가 해냈다고, 점장이 됐다고요. 바람이 불었어요.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거든요. 제가 진심으로 일하면 누군가는 봐주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백화점의 실태를 알고자 매일 밤 CCTV를 돌려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죠. 그리고 저를 발견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한, 이 백화점은 계속 성장할 거예요. 아니, 세상 모든 곳이 그럴 겁니다.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 주인공이나 그 외 등장인물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편하게 전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이 스며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 사연으로 위로가 되실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바람이 가는 길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건강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